키워드를 읽는 시장입니다. 오늘 뉴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조금 속도감을 높여볼까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가 실적 부진, 눈높이가 높아졌다 뭐 이런 키워드인데 자, 테슬라가 한 달 동안 좋았는데 네. 7월 들면서 다시 한번 테슬라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부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근데 사실은 테슬라의 실적은 안 좋을 거라 다 예상을 좀 하고 있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테슬라가 월간 차량 판매 데이터를 낼 때마다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지난번에 6월 달에도 차량 판매가 조금 더 일부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좀 확인됐었던 게 있어서 이번에도 보면은 자동차 쪽 매출이 제일 중요한데 192억 달러 해서 전년비 대비 7% 정도 감소를 좀 했죠. 그래서 인도량이 2분기 연속 감소된 게 확인이 되었고 순이익도 18억 1,200만 달러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43% 정도 급감을 좀 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게 원인인데 아무래도 이제 좀 신차가 없다 보니까 기존 차량을 판매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할인을 많이 좀 했었고요. 또 금융 지원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을 많이 좀 낮추지 않았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테슬라 주가 상승한 것은 그러니까 6월달 그러니까 7월 초죠. 7월 초에 주가가 한 40% 가까이 상승을 했었던 원인은 실적 때문에 올라갔다기보다는 로보택시라든지 그리고 FSD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서 주가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에서 한 3, 4% 정도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것도 결국에는 지금 로보택시가 어떻게 된다라는 명확하게 발언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려놨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일단 로보택시 공개도 미뤄졌고 또 이거 언제 출시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발언하지 않았다는 부분들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지금 실적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실망감이 주가를 좀 하락세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테슬라 실적 안 좋았었다. 하지만 주가가 모멘텀을 봤던 시세를 봤던 가장 큰 이유는 로보택시인데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이 모호성이 여전히 모호했다라는 것이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매그니피센트 7에 테슬라도 들어가지만 상당히 빅테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빅테크 전반적인 실적 우려는 우리가 왜 주목하느냐? 결국 국내 이 선도 기업인 네. 전기차를 비롯해서 반도체 대부분 다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실적이 안 좋은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진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알파벳도 실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부분 세부 항목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알파벳의 실적보다도 이번에 보면은 AI에 대한 투자가 알파벳 테슬라 모두 예상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확인됐거든요. 그러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AI 투자 공격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이거 수익성 언제 나올 수 있느냐. 이 얘기가 좀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알파벳이 명확하게 정답을 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까지는 AI 투자를 계속 확대한다.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부분들에 더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가가 계속 상승을 했었다라면 이번에는 이번하고 다음 분기 계속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데 이거 지금 수익은 안 나고 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라는 어떤 인식들이 조금씩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이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에 대해서 좀 줄이거나 혹은 동결될 가능성도 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가 실적이 피크가 아닌가라는 좀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결국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 하락을 계속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약간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이제 추후에 메타라든지 애플의 실적 발표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는데 이것을 모든 걸 잠재울 수 있는 건 결국엔 8월 중순에 엔비디아 실적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젠스 황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것이고 어찌됐든 지난 분기 혹은 그전 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의 칩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확신을 받는다라면 반도체는 다시 한번 또 그 이후에 강한 상승을 또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주인공이 특히 이번 주에는 해리스로 네.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역시 트럼프였는데 네. 이번 주에는 해리스이거든요. 자,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거 이런 것 같아요. 해리스 트레이드. 자, 그렇다면 트럼프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 네. 해리스가 만약에 후보가 되고 경선 과정에서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이거는 IRA의 연장선상에서 보조금 네. 받는 우리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좋은 거 아닌가? 네. 자, 해리스 트레이드의 수혜주는 반도체일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은 뭐 해리스 부통령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그 현재 민주당의 정책을 계승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뭐 약간의 투자 심리가 충분히 지금 안 좋은 부분들이 개선될 여지는 저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는 뭐 트럼프가 워낙에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빅테크 관련해 가지고 소외를 받았었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트위터 X로 바뀌기 전에는 바로 계정 삭제도 당했었고 뭐 메타도 페이스북에서 계정 중단을 당했었죠. 그래서 그런 등등의 조금 억압받았던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부통령을 내세운 사람도 빅테크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과거의 경험이 조금 안 좋은 인식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시장을 다 선점하고 있다 보니까 자신 새로운 사업을 펼치지 못했었던 부분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좀 있어서 빅테크를 좀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지금은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후보가 돼서 당선 가능성 높인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피해주들이 조금은 수혜주로 좀 올라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결국엔 또 해리스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더 커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최근 들어서 약간 태양광이든 풍력, 신재생이 좀 상승했었던 것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뭐 우리바이오라든지 뭐 화일약품처럼 해리슨 그 과거 인터뷰를 보면은 본인도 대마 이런 거 했었다 뭐 이런 발언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마가 좀 합법화되는데 좀 있는 쪽이 또 주가 관련된 기업이 또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그런 작은 기업들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시장에서 전망하는 건 뭐냐면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어느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2기 정부이기 때문에 과연 1기만큼의 추진력을 보여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들 의구심이 있었는데 만약 해리슨이 된다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어떤 추진력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무리 민주당 후보라고 하더라도 그 전 정부랑 약간 차별점을 두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좀 추적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처럼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돼서 실제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지지도를 얻는다면 해리스 그러면 연속성, 네. 안정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의 정책들이 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바야흐로 국내의 실적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네. 이번 실적 시즌의 키워드는 너무 눈높이가 높다. 두 네. 번째는 환율 효과가 기대된다. 철저히 좀 양분될 네. 것 같은데, 자, 바로 내일이죠. 네. SK하이닉스 어떻게 좀 볼까요? 뭐 하이닉스가 결국엔 전 그거 같아요. 하이닉스도 만약에 삼성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원래 예상치 5조 원 초반보다 한 20% 이상의 실적을 견인시켜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은 뭐 5조 5천억, 5조 6천억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6조 원을 넘느냐 못 넘느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조를 넘는다라면 정말 역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선도하고 있다라는 인식으로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6조를 못 넘고 5조 뭐 8천억이나 뭐 요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약간 뭐 나쁘진 않은데 이 정도는 예상했어. 그러니까 주가에 지금 반영되어 있다라는 좀 인식이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사실은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를 제외하고 나면은 그렇게 막 실적에 대한 어떤 눈높이가 높진 않습니다. 이제 작은 섹터로 조선 섹터라든지 어저께 현대일렉트리가 정말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면서 변압기, 뭐 케이블 쪽에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이들 뭐 기업이 뭐 실영업이익이 막 조 단위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일렉트릭 또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 것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섹터 혹은 뭐 중간중간 이런 섹터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 시장 분위기는 지금 예상치가 조금 많이 좀 낮아져 있는 부분들이라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반도체, 자동차,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 발표 후에 반발 매수에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저께 실적 발표 내용을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와 우려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는 섹터가 앞에서 말했던 게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기대감이 좀 다시 나올 수가 있고 또 IT 부품주들도 사실은 뭐 LG노텍이라든지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보다는 IT 부품주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가져보는 것도 앞으로 실적 장세를 대비하면서 우리가 투자해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시작해서 네. 삼성전자의 또 엔비디아 노이즈가 또 기사화가 네. 되더라고요. 자, 내일은 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네. 자, 이런 시국에 유창희 대표가 탑 오브 탑픽으로 보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참 탑 오브 탑픽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일단 저는 하이닉스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2분기 영업이익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조 원 후반대를 좀 전망을 좀 하고 있고 저는 6조 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개인적 욕심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HBN 독점적인 시장 구조를 이어가고 있죠. 어저께 사실은 하이닉스가 좀 흔들렸었던 것도 삼성전자가 HBM 퀄테스트 통과를 한다 안 한다가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또 이런 속보가 한번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이 독점 구조가 깨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으로 주가가 흔들렸다가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이번에도 삼성전자는 통과를 못한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가형 제품에는 들어가지만 실제 필요한 지금 엄청나게 수요가 높은 제품에는 들어가는 제품 아직 공급하지 못한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설사 삼성이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시장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는 이미 2년치의 수주를 확보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지금 더 못하는 것은 공장에서 생산을 못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증설 효과가 이제 내년부터 발생을 한다라면 충분히 경쟁 업체가 시장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만큼의 피해는 없을 것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이나 테슬라를 통해서 AI 반도체 투자가 확대됐다는 게 확인되었고 또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애플 등의 실적을 좀 감안한다라면 지금 주가는 좀 많이 좀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19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가격서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 전략을 받는다면 어디까지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19만 원 정도를 지선을 놓고 있고요. 일단 목표치는 26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참 적시성 측면에서 추천하기 어려웠을 텐데 자, 유창희 대표가 바라보는 탑픽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자, 오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